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전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고요. 설날을 좀 맞이하기 이전에, 우선은 인사는 한번 꼭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퇴근 전에 또 급하게 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하고 기쁜 또 한가위,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또 이제 뜻깊은 그런 이제 명절인데, 설날 때는 꼭 떡국을 먹어야 되겠죠? 네, 떡국 맛있게 드시고 또 한 살 또 무겁게 또 나이 드시면서 주식 내공이 또 1년 늘어난 거예요. 네, 그만큼 정말 지금 10년, 20년 만에 올 그 대한파가 이제 주식 시장에 불어닥쳤고 그런 이제 한파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이게 지내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러하고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포기하지 말자, 이겨내자. 전쟁터에서 피가 낭자할 때 전쟁터를 떠날 때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떠날 때가 진정한 또 바다권이라고 또 뭐 그런 말들이 많죠. 네, 그래서 지금 다중바닥을 또 계속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 내시고 2023년도 또 슬기롭게 함께 또 잘 풀어가고 고민하면서 도전할 것도 도전하고 수익 챙길 건 챙기고 또 손절할 건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렸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마무리할까요? 네, 아니죠? 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뭐 내용은 길지 않죠. 제가 가능한 20분 이내로 이제 끊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바고 코스피 지수는 뭐 코스닥도 그러하고 재차 5일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영상을 좀 남겨드린 것 같은데 11선 기준으로 5일선 또 회복 이제 해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가능한 저는 상방을 보고 계속 끌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수익권에 도달하지 않은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수익률에 도달하지 않은 종목도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일단 그 생각 이상으로 크게 올라간 것들은 또 이제 분할 익절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뭐 5% 올라왔다 7% 올라왔다 아니면 이제 평단가에서 한 10%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좀 더 끌고 가보고 네, 그래서 15% 이상도 올라가면 조금 팔아보고 예, 그렇게 뭐 아마 하셨기를 또 응원 드리고 싶고 또 매도했는데 분봉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또 종가 상황도 다시 담아보고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자, 시장은 강하게 반등의 연속이 뭐 확 나온다기 뭐 랠리가 나온다기보다는 뭐 조금 조정받고 가도 괜찮고 그대로 날아가도 괜찮다. 그 대신 좀 뭐 강력하게 이전처럼 막 연속적으로 뭐 몇 %% 올라가 그런 거는 아니겠죠. 네, 그러기엔 좀 힘든 부분이고 시기가 좀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2월달 또 어떻게 다음 주죠. 또 2월달 이전에 다음 주 또 어떤 흐름을 전개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좋다, 괜찮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 바고요. 0.6% 상승이고 아시아 쪽도 괜찮습니다. 홍콩 항생이 또 1.8% 상승을 보여줬고 국내 지수도 나쁘지 않았죠. 개인이 좀 던지고 그 다음에 그 분량을 외국인이 좀 받아갔습니다. 장중에는 기관도 마이너스권으로 계속 이제 스탠스를 그렇게 보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스매수가 좀 강해지는 흐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걸 좀 보면 좋겠죠. 예, 차트는 좀 넘어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주봉을 보시면 돼요. 네, 중기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코스피의 지금 한 달간의 외국인의 스매수 동향입니다. 제가 12월 말에도 그건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매도한 만큼 고간을 채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외국인은 이제 고간을 계속 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가 아직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에 가담을 하지 않고 상하겠지만 1월 초부터 이때도 투신 쪽에서 조금 땡겨준 흐름은 나쁘지 않은 듯 하고 하루만 빼고 1월 첫째 날이죠. 1월 2일부터 오늘 날까지 단 하루만 빼고 다 순매수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의 스탠스, 순매수 기조가
크게 막 쉽게 꺾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생각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자고요. 너무 보수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또 오른쪽으로 횡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내렸다 하면서 횡보장을 보일 때 개별 종목으로 또 크게 치고 나가는 개별 종목 장세가 또 계속적으로 뚜렷하게 나온다. 뭐 최근에 인공지능이든 엔터주든 로봇주들 뭐 잘 치고 나간 것들 엄청 치고 나갔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급대 이후로 조금 오른 듯 하다가 오른쪽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뭐 그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직접 공략을 못했지만, 예, 역시 잘 가는 놈은 또 가네요. 네, 갑니다. 자, 제가 최근에 좀 언급드렸던 것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언급을 드렸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조금은 늦은 듯 한데,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봤다고 하면, 시가이야, 매수에 가담하신 분이라고 하면, 오늘도 작은 수익이라도 충분히 챙길 수 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가이야 눌러줄 때 5일선 근접에 산다거나, 그죠? 이럴 때밖에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5일선과 멀어지게 되면 좀 애매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빠른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주말 영상, 학습 영상이었죠. 실전 매매 팁. 첫 번째, 2023년도 제가 첫 번째 강조했던 실전 매매 팁이 바로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을 그래프에서, 차트에서 설정을 해두고 그때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한다. 돌파하고 안착이 나오고 지지를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고, 하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의 고점이 또 8,050원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이죠. 그 다음 주 다시 주식 매매하는 그날 8,05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또 지지를 보이면 또 한 번의 상승의 마디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조정을 받고 가다가 그제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거나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면 5일선 이탈하지 않으니까 뭐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계속 안내를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말씀을 좀 드릴 때 7,9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도 아니다. 그냥 7,900원대 지지가 나오면 바이오 플러스는 추가적으로 상승 또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차트를 그려놓고 봐도 7,900원에서 정확하게 또 터치하고 바로 조금은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괜찮고요. 뭐 정답은 없지만 정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끝까지 해야 된다. 지지가 나올 때 지지가 나오는지 확실히 봐야 되고, 뚫고 올라가는지 또 봐야 되고, 매도했는데 또 괜찮으면 또 다시 종가상으로도 또 담아야 되고,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섹터가 좀 강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상승 테마적 정리해 드렸죠. 꼭 보셔야 됩니다. 관련 종목도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의료기기 미용 쪽입니다. 그래서 다올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미국 유럽에서 합리적인 가격대 톡신이죠. 톡신 쪽 신규 성장을 개척하는 이블러스가 2028년까지 뭐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좀 가이던스를 좀 좋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훈풍을 좀 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오는 부분이죠. 뭐 이전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다음에 또 미용 이전에 화장품 맞죠? 화장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 그래서 루트로닉이나 또 인바디, 바이오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오늘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좀 테마 섹터들 좀 보면요. NFT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어제 이후로 연속적인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그 상승 이유는 증권형 토큰, 제가 오래전에 두 번 이렇게 언급을 드릴 것 같긴 한데, 관련 종목은 이거네요, 이거. 맞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그리고 서울 옥션까지 볼 수가 있고, 대장주, 부대장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오늘 또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3일째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2월 초 발표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네, 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남아 있고,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 좀 관심을 좀 가져가면서 좀 짧게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또 종목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또 보죠. 네. 갤럭시와 SM이 좀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점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돌파를 해 버렸는데, 조정 나올 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진자 영역을 들어갔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좀 양일간 좀 상승이 나왔는데, 만약에 조금 내려주거나 5일선 근처에서는 만약에 손발 빠르게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거래가 크게 수반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짧게 3% 5%든 먹을 공간은 또 나오겠다라고 봐지는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또 올라갈 때 매수하기보다는 눌러줄 때, 뭐 2, 3일 때 눌러주거나 아니면 5일선 터치할 때 본다거나 혹은 5일선을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 5일선 이탈하고 3일째, 5일째 흐름 돌아갈 때 N자 파동을 보고 또 매매를 한다. 자기만의 어떤 기준에서 방식을 이제 추구하는 부분이죠. 나는 뭐 1, 2% 먹겠다 하면 그렇게 보고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는 부분이고, 나는 스윙이긴 한데 눌림목 스윙이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또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서 터치하고 올라간 흐름이 나오면 5일선 기준으로 또 반등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좀 보시고요. 왜냐하면 거래가 크게 수반되면서 이전의 매물대를 한 번에 다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언급드렸던 동국산업, 제가 이제 좀 관심 가져보시면 먹을 공간이 좀 나오겠습니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오늘도 뭐 12.6%까지 상승이 크게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이게 꼬리가 많이 달리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본인의 어떤 필살기라고 있겠죠. 저도 여러 가지 필살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다. 그러나 저는 적극적으로 뭐 안내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또 자칫 잘못하면 설날 연휴 전날인데, 예, 또 왠지 또 신규 매수 들어가서 물리게 되면 또 좀 서로가 좀 힘들죠. 맞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자. 신규는 그냥 안 하겠다.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해서 좀 매매하면 된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강하게 가길래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 또 잘 지켜보시면 제가 따로 언급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먹을 공간이 나온다라고 봐지네요. 자, 또 내려주면 또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네. 그러나 추세가 이탈된다거나, 동국산업이에요. 추세가 이탈된다거나 5일선 이탈하면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조정을 보이면 관심을 갖고요.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냥 보내준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보자. 마지막에 이 섹터가 좀 강했죠. 예, 지금 정리는 안 되어 있긴 한데 원전주는 한번 보세요. 원전주는 지금 막 모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소폭 상승세는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고요. 가지신 분 아직 손실권에 계신 분 꽤 많을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유드린 바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뭐 2023년도 하반기 체코, 그 다음에 2024년도 핀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 지금 30개국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도, 4년도까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힘들 내시고 지금 막 갈팡질팡 하고 있죠. 이런 애들이.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게 때쯤이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실제 뭐 수주를 했다, 사인을 했다, 뭐 돈이 왔다 갔다 한다, 막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한방 터지면 연속 다발적으로 입찰이 시작되면서 이제 수주를 하게 되고 또 이게 그런 연관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대가 몇 조 원씩 굉장히 큰 어떤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 그리고 지금 에너지 난, 전력 난 이게 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또 여름 되면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전력 난. 예.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러하죠. 산업은 크게 활성화되고 발전되는데 거기에 어떤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힘을 줄 수 있는 파워,
전력, 전기가 부족하는 세상이 계속 뭐 이제 도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어떤 이슈, 그 다음에 수요성은 뭐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잘 이겨내시고요.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뭐 이렇게 가버렸네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렇게 텔레그램에 많이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직접 찾아서 보실 수 있겠지만 시간을 절약해준다. 심플러가 김비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심플러, 신비서가 아니고 김비서가 이렇게 잘 해주구나. 뉴스도 날라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했구나 해서 패밀리 분들도 실제 매매 관점에서 잘 이제 참고하시면 좋고요. 뭐 방중을 하신다네요. 왜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한다 되어 있고, 그럼 판호 기대감이거나 뭐 K 컨텐츠, 그다음에 게임주, 뭐 지금 잘 가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애들이 또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중동 3개국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원희룡 이분께서. 그래서 해외 수주의 원팀 코리아 파견을 생각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또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고, 장중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좀 갑자기 튀었습니다. 그래서 덕신하우징, SY, 금강공업. 근데 시간으로는 좀 약간 빠지는 것 같아요. 시간에는 좀 빠지고 있어요. 좀 빠졌다 다시 돌려버리네. 금강공업, 그 다음에 SY, 덕신하우징, 뭐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탄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범양건영하고 덕신하우징이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뭐 금강공업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Y는 약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눌러주게 되면 함께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싫다, 뭐 그런 종목 싫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힐링 같은 경우 제가 또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이제 8.86% 신용 비율이 한 7% 이하로만 떨어지게 되면 제 차 신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아니다, 나 그냥 한미글로벌만 계속 하겠다 생각되시면 이게 잘 치고 빠지고 하시면서 한미글로벌도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 계속 관심 가지고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요. 아마 그런 이슈 때문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섰습니다. 네. 수급 분석도 좀 해보시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현대건설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외국인이 들어왔다. 뭐 이 종목을 제가 사자는 말은 아니고, 이제 뭐 중소형 관련주 공략을 하신 분들, 그리고 세력 패턴 종목을 하신 분들은 저희 대형주에 있는 종목들,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이제 묶음을 해놓고 이제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명절 이제 보내실 때 뭐 울컥하고 이제 짜증나는 일들이 분명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이 많고 또 손이 가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장거리 이제 그 운전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욱하고 좀 신경질이 좀 나고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털어내버리고, 한 번 더 3초간 또 심호흡하고, 그리고 먼 산 좀 보고,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행복하고 기쁜 한가위가 되시고, 안전운전은 양보 운전입니다. 운전도 깔끔하게, 심플하게 하세요. 네, 너무 복잡하게 다니지 마시고. 그러면 저는 또 시간을 두고 전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에.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